모든 것은 에너지의 문제다. 존 고든 지음, 유영만, 이수경, 옹김. 우주를 움직이는 건 굳어져 있는 물체가 아니라 그것 사이를 오가는 에너지다. 그렇다고 벽을 내려치지 마라. 손이 깨질지 모르니. 목요일 아침 7시 반 정류장에 11번 버스가 멈춰섰을 때 버스에 올라타려던 조지는 하마터면 버스에서 급히 내리는 한 남자와 부딪힐 뻔했다. 남자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 후다닥 버스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에라이 정신 나간 여자야. 버스 안에서 조이가 맞받아 외쳤다. 배울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손님. 무슨 일입니까? 조지가 늘 앉던 좌석에 앉으면서 물었다. 가끔 있어요, 저런 양반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걷는 이 땅은 평평하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착각 말이죠. 착각이라니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닌가요? 조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당신도 그렇게 믿고 있군요, 조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은 사실 모두 착각이에요. 세상은 그저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랍니다. 아인슈타인도 말했잖아요. 조이는 마치 대학 교수라도 된 것 같았다. 꽤나 자신만만하고 낙천적인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해박하기까지 한 줄은 몰랐다. 조이가 말을 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중요한 것은 에너지뿐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물리적 사물과 우리 신체마저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죠. 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도 결국 에너지고요. 아, 겁먹지 말아요. 골치 아픈 과학의 이론을 들이대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도 왠지 같이 있으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자꾸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속이 뿌듯하고 힘이 솟는데 어떤 음식을 먹고 나도 더부룩하기만 하고 꾸벅꾸벅 잠만 오게 하죠. 직장에서는 또 어떤가요? 절로 에너지가 불끈불끈 쏟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왠지 하기도 싫고 조금 하다 보면 푹푹 지쳐 떨어지게 하는 일도 있잖아요. 모든 건 결국 에너지의 문제예요. 머릿속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 어디든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느끼죠, 조지? 토크분이 그러네요. 조지는 회사에서 에너지가 충천해 의욕적으로 일을 해본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하다는 생각을 하며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또 예를 들어 줄게요. 축구나 농구 경기 보면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지금 팀에 에너지가 충분해 있습니다. 라는 둥. 관중들의 열기가 하늘에 찌르는군요. 라든가 저 선수 지금 에너지가 최상의 상태로군요. 하는 얘기요. 그리고 실제 경기장에 가보면 말이죠. 관중과 선수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에너지가 마치 내 몸을 훅 하고 덮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측정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수치가 최고조일걸요. 경기가 끝나면 감독이 오늘은 선수들 손발이 척척 맞았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잘 안 맞았다든지 평가를 합니다. 또 오늘은 팀 모두가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발휘했습니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요. 에너지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알아차린 적 있죠? 똑같은 말을 동시에 뱉어본 적도 있고요. 네, 맞아요. 종종 있어요. 와이퍼가 당신 생각을 읽은 적은요? 훨씬 많죠. 조지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게 생각이 가진 에너지예요. 생각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내가 당신에게 인생과 일,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비전을 적어보라고 한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비전을 글로 옮겨놓는 순간 그 행위가 강렬한 에너지를 이끌어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게 해준답니다. 아측으로 꼭 가고 싶다는 비전이 없다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설계도나 머릿속 그림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적지도 모른 채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지, 당신에게도 비전이 있어야 해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내가 준 종이에 적어갔겠죠? 조지의 비전. 왜 우리는 머릿속 열망을 실현될 수 없는 판탄지로 방치하는가? 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나와는 DNA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지에게도 비전이 있었다.
어젯밤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참을 생각해 몇 가지를 적어보았다. 그는 수로 가방에서 그것을 꺼내며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처음엔 종이를 채우기가 힘들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 다른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게 사실 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생각해 본다는 것 참 좋은 일이더군요. 종이에 적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계속 얘기해봐요, 조지. 조이는 궁금해 죽겠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지는 자신의 개인적 비전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다. 그는 대학 시절 잘 나가는 학기 선수였다. 지금은 벨트 아래로 뱃살이 불룩 삐져나와 있지만 예전에 짱짱한 몸매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다. 비전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이었던 것이다.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충만했던,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충만. 그 느낌을 다시 찾고 싶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아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다. 한 20년 후쯤 아이들이 돌이켜봤을 때 아빠인 내가 있어 행복했다고, 훌륭한 아빠였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못난 아빠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부인과는 어때요? 어떻게 되고 싶나요? 조이가 물었다. 아내가 앞으로도 내 곁에 있었으면 해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땐 서로가 없으면 한시도 못 살 것 같고 얼굴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조지, 알고 보니 꽤 낭만적인 사람이군요. 조이가 놀리던 말했다. 조이는 그가 선한 심성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지가 보스에 오른 첫날부터 그가 좋았다. 어두운 표정 저 아래 내면 깊은 곳에 밝게 빛나고 싶어 안달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지가 자신의 비전에 대해 털어놓으며 그 빛이 조금씩 뿜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얼굴이 상기된 조지는 낭만 따위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는 결혼 생활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게 제대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요, 좋아질 거예요. 조이가 격려했지만 조지는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냥 믿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조이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그들은 일과 NRG 사이에서의 비전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조지는 자신이 이끄는 마케팅 팀이 이번에 런칭하는 NRG 2000이라는 정부의 프로모션을 준비하는 중이며 다음 주 금요일에 중력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정말 끝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잘릴 거예요. 어떻게든 팀원들이 합심하고 노력해서 이번 런칭을 성공적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데요? 조이가 물었다. 한 20점쯤? 팀워크도 엉망이고 의욕도 바닥이에요. 아주 말이 아니죠. 조이가 따뜻한 어조로 격려의 말을 건넸다. 힘든 상황인 건 맞네요.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말라는 부분은 없죠. 여기 이 버스에 탄 사람치고 그런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답니다. 데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 있다는 강렬한 열망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마티는 또 어땠는데요. 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지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겪고 났어야 비로소 변화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겪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하고 바라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때로 위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도 하고요. 조이의 말을 들으며 조지는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당신이 병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늘 말씀하시곤 했다. 그래요. 지금 당신은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위기든 그것에 굴복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을 더 강인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당신, 더 나은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지금이 비록 위기라 해도 중요한 건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예요. 자, 이제 당신이 가고 싶은 방향도 알았고 비전도 세웠으니 두 번째 룰을 배워볼까요? 집중의 힘.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믿으면서 혹시 부정과 불평이라는 생각 마취제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가?
데니가 두 번째 룰이 적힌 종이를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룰 2.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조이가 조지를 돌아보며 말했다. 집중이 중요해요. 조지. 집중이 없이는 건물이 지어질 수도 그림이 그려질 수도 없어요.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죠. 당신이 원하는 비전을 알았으니 이제 그 비전을 현실로 바꿔야죠. 그 출발점은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단지 생각만으로 어떻게 제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을 바꾼다는 겁니까? 조지는 조이의 발상에 회의적이었다. 생각에 가진 에너지 덕분이죠. 조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당신이 적은 비전을 매일 10분씩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이뤄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에너지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뒤쪽에서 마티가 덧붙였다. 그래요, 마티 맞아요. 인력의 법칙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뭔가에 빠져서 그것에 집중할수록, 그러니까 뭔가를 아주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왜? 어떤 자종을 사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그래야 온통 거쳐만 있는 것처럼 자꾸 그 모델만 눈에 띄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이가 말을 이었다. 생각은 자석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은 그 생각한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자력은 더 커지고 강해져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대상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자꾸 더 많이 삶에서 나타나지요. 생각을 통해 내보낸 에너지, 그것이 주파수가 맞는 에너지를 다시 내게로 끌어당기는 거죠. 아, 그 친구한테 전화가 이제 오래됐는데 하고 생각하다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 해봤죠? 그걸 과학계에서는 전화 텔레파시라고 해요. 마티가 자랑스러운 듯이 컴퓨터 검색 결과를 보여주며 고들었다. 조이가 다시 말을 받았다.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있죠.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할 수 없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 많죠. 조지는 자기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다 속으로 뜨끔했다.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더 생기는 법이에요.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투덜대느라 원하는 인생을 생각할 수도 이룰 수도 없을 테니까요. 또 다른 손님들의 여행에도 방해가 되고요. 내가 예전에 소쿨버스를 몰 때 아이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손님들한테도 해준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른들한테 더 필요한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투드리가 아니라 성리자다. 우리는 투드리가 아니라 성리자다. 우리는 투드리가 아니라 성리자다. 우리는 투드리가 아니라 성리자다. 버스의 승객들 모두가 폭수를 터뜨리며 일체 외쳤다. 우리는 투드리가 아니라 성리자다. 우리는 투드리가 아니라 성리자다. 한두 번 해본 모양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요. 당신이 원하는 비전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알았죠? 조이는 하긴 하려는 듯 물었다.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수록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마티가 조지에게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던 심상 연습 사례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 방법은 실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통해서 효과가 검증됐어요. 자신이 높은 점수를 내거나 승리하는 장면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상상한 선수들이 실제로 금메달을 땄다는 놀라운 결과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멋진 인생이나 성공을 위해 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마티는 누구보다도 심상 연습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하는 일마다 꼬였던 거였다. 하지만 조이에게서 자기 내부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운 이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컴퓨터에 대한 취미가 남달랐던 마티는 자신이 흥미를 가진 그 분야의 사업을 구상해 벤처 회사를 창업했고 지금은 그 회사의 가치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마티는 이제 자신이 꿈꾸던 흥미진진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다. 조이가 말했다. 우리는 꿈의 에너지장 안에 살고 있어요. 꿈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보고 거기에 집중하며 행동하면 그 꿈은 곧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 말을 듣고 조지는 생각에 잠겼다. 내 삶이 엉망이 된 게 어쩌면 아내가 늘 지적했던 내 부정적인 태도 때문인지도 몰라.
회사에 쓰든 집에 쓰든 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지. 하지만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정말 뭐가 크게 달라질까? 비전에 집중하면 정말로 그것이 내 삶을 끌어당길까? 조지도 대학 시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성리를 상상하는 것이 긍정적인 경기 결과와 직결된다는 것점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섣붙이고 이건 인생이라는 더 복잡한 영역의 문제 아닌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꿈이 이루어진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꿈의 에너지 창이라. 조지는 아무래도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 문제들이 나를 괴롭혀왔어. 지금의 심각한 위기는 마음 조금 달리 먹는다고 해결될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야. 하지만 무슨 수라도 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린 그의 머릿속에는 조금씩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니지. 달리 생각해보면 한번 시도해본다고 더 나빠질 이유도 없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지켜낼 수만 있다면. 다음 주 금요일 신제품 NRG 2000 런칭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오늘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를 중요한 날이었다. 긍정 에너지가 가진 놀라운 힘. 잉크가 섞여 온통 끊게 변한 물. 그것을 맑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뿐이다. 생각에 빠져있던 조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요. 이 에너지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나 비전 얘기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기 전쟁터 같은 직장이나 집에서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나를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걸 조이 당신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주의자들 틈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산적해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도 해결해야 해요. 날마다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래요, 조지.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 주위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그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생각과 태도를 버리지 않고 고수하면 앞으로 당신이 얻을 결과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특별한 공식 하나를 소개하죠. 데니 부탁해요. 데니가 가방에서 보드지로 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2 플러스 P는 0, 5. E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벤트예요. 데니가 설명했다. P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5는 결과라는 뜻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결국 우리의 태도뿐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다시 말해받았다. P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긍정 에너지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데니가 설명했던 대로 우리의 삶이라는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 에너지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살고 싶은 삶 비전이 있어요. 하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전을 위해 박수 쳐주는 것만은 아니죠.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행길 앞에서 언제나 거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여행을 고달프게 하는 비포장 도로나 웅덩이들이 수시로 등장해요. 펑크난 타이어처럼 예상치 못한 일도 불쑥불쑥 터지죠.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일도 없이 항상 룰루랄라 콧노래만 부르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핵심은 그 사건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여행을 망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처음 만났을 때 말했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긍정 에너지를 선택하는 사람은 결과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봐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긍정 에너지로 무장하면 그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어요. 긍정 에너지는 버스를 앞으로 달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속에는 부정적인 마음을 잔뜩 가지고서 겉으로만 안 그런 척 요란하게 자신감을 떠벌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물과 힘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진정한 긍정 에너지가 있어야 해요. 믿음, 신념, 열정, 목적, 즐거움, 행복 그런 것들 말입니다. 긍정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욕을 불어넣죠. 긍정 에너지는 힘을 주지만 반대로 부정 에너지는 힘을 뺏어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데니, 이제 세 번째 룰을 보여주세요. 룰 3.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열망, 비전, 집중이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했다면 이제는 달려야지요.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긍정 에너지예요. 매일매일 인생이라는 버스에 연료를 넣을 때 긍정 에너지를 넣을지 부정 에너지를 넣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긍정 에너지는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와 같아서 차를 힘차게 달리게 해주지만 부정 에너지는 싸구려 가짜일로처럼 엔진에 찌꺼기가 끼게 만들고 결국엔 차까지 망가뜨리지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태도에 익숙해 있어서 그게 무의식 중에 나와버린 걸요. 조지가 무기력한 표정으로 물었다. 조이는 차 안쪽에 있는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쓰레기통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저기다 던져버리세요. 전부 다. 왜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마음속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가 오면 좋은 점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하세요. 길이 꽉 막혀서 차가 돌아 한가운데 갇혔다면 그래도 사지가 멀쩡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장걱정이 많다면 걱정할 거리가 많아 두뇌 회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어 보면 거기엔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삶을 긍정 에너지로 채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요. 빈틈이 생기면 이 부정 에너지는 놈은 귀신같이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긍정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부정적인 생각이 비추고 들어올 틈이 없게 해야 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키우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세요. 이 연료가 없으면 당신 버스의 엔진은 겨우겨우 버텨나가다가 결국 꺼져버리고 말 거예요. 제 자신은 그랬다 치고 우리 팀은 어떻게 하죠? 조지가 물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비전에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도우세요. 팀원들이 당신의 비전을 공감해주고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죠. 팀원들이 가진 능력을 멋지게 발휘하게 해줄 몇 가지 룰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중에 차례대로 가르쳐 줄게요. 우선 당신 먼저 긍정 에너지로 충전하는 일이 급선무예요. 당신한테 그게 없으면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으니까요.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가자고요. 긍정적인 생각 한 가지, 긍정적인 감정 한 가지, 긍정적인 행동 한 가지, 팀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지의 회사가 가까워져 조이가 다시 운전석 옆에서 작은 책자를 건네주었다. 자, 오늘은 이걸 읽어봐요. 내 버스에 타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에너지 북이랍니다. 오늘 하루 내내 긍정 에너지라는 말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조지. 회사에 들어온 조지는 지난번 동화책을 꺼내들 때와는 사뭇 다른 마음가짐으로 책자를 펼쳤다. 그 책은 동양의 hen자인 고타마 푸타에 대한 한 일화로 시작하고 있었다. 한 제자가 붓다에게 물었습니다. 제 안에는 마치 두 마리 개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우며 온순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사납고 성질이 나쁘며 매사에 부정적인 놈입니다. 이 두 마리가 항상 제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 이기게 될까요? 붓다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놈이다. 조지는 딱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책장을 넘겼다. 거기에도 역시 조이의 친필로 오늘 배운 긍정 에너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다. 잘 읽어보셨습니까? 긍정적인 개와 부정적인 개 둘 중 누구에게 먹이를 줘야 할지는 이미 결심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조언을 실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감사하며 걷기. 몸은 단지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몸이 어떻게 정신을 끓이고 요리하는지 보라. 조지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연속 과제를 훑어보다가 문득 오랜 친구인 스미스 생각이 났다. 인터넷 업계가 활랑이던 시절에 사업운이 맞아떨어져 큰 돈을 벌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지금은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은 친구였다. 조지는 얼마 전 그 스미스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미스는 모든 걸 다 가진 운 좋은 놈이라고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었다. 넘치는 돈, 화목한 가정, 화려하고 멋진 집 거기에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럿이었다. 하지만 그런 큰 모습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인가 보다.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스미스의 개인사는 심각하게 골막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끔 동창의 얼굴을 내미는 스미스의 모습에서 행복한 기운이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조지는 자신은 절대 스미스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판단하는 항목들이 꼭 진실은 아니야.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정작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며 조진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면 다시 책장을 넘기다가 감사하며 걷기, 감사하며 걷기, 감사하며 걷기, 감사하며 걷기라는 페이지에 눈길을 멈췄다. 그리고 잠시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걷는단 말인가. 시간도 없는데. 부정적인 개가 고개를 쳐들었다. 그 감정을 느낀 조진은 얼른 마음속 쓰레기통에 그 부정 에너지를 던져버리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감사하라.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조진은 먹어전에 생수를 따라서 손에 든 채 사무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렸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직원들이 본다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조진은 개념하지 않았다. 감사할 일들을 하나 둘 꼽아 나가다 보니 훨씬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에너지 부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혈관과 머릿속에 긍정적인 엔도르핀이 흐르게 된다고 쉬워 있었다. 또 그것이 걷는 행위와 합쳐지면 한층 강한 상승작용이 있다고 했다. 직접 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서 조진은 조금 전과는 달려 몸 안에 에너지가 흘러 넘쳐 즐겁게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조의 말이 맞구나. 긍정적인 계획에 먹이를 주니까 효과가 있는걸. 회사에서도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을 거야. 그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팀원들과 예정되어 있던 신제품 런칭 준비 미팅에 들어갔다.